네, 61쪽의 필수예제 6번입니다. 우리가 세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이네요. 자, 첫 번째 0,0과 두 번째 5,1과 세 번째 6,-4를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해달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복습을 살짝만 하고 갈까요? 우리가 원의 방정식이라고 불러줄 수 있었던 수식의 내용은 총 두 가지의 형태가 있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x-a의 제곱에 y-b의 제곱은 r제곱이라고 하는 형태가 있다고 했었습니다. 그럼 이 친구는 유용한 장점이 뭐라고 했었어? 바로 원의 중심을 알아볼 수 있다고 얘기를 했었죠. 원의 중심이 어떻게 되는 거야? a, b 그리고 반지름의 길이가 r로서 한 번에 확인이 가능하다고 했죠. 굳이 불러주자면 이 친구는 표준형이라는 말을 얘기해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두 번째 친구를 전개해주는 뭐가 나온다? 어떤 생김새? x제곱에 y제곱에 그 x의 개수와 y의 개수와 그리고 상수항이 존재할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어떻게 보면 이 능형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두 번째 모습이 있을 거라고 얘기를 했었죠. 이 두 번째 모습 또한 요 놈이 x제곱의 개수와 y제곱의 개수가 뭐 해줘야 된다 했어? 무조건 같은 크기를 가져줘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여기가 마이너스 2x제곱이고 여기가 y는 x제곱이 되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는 그럼 원이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얘는 원이 안 만들어지면 어떤 게 만들어지냐면 뭐 타원이 될 수도 있고 쌍곡선이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랬을 때 요거는 기하라는 단원에서 배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반드시 요 x제곱의 개수와 y제곱의 개수가 동일한 친구의 방정식이 주어질 겁니다. 그럼 만약에 동일하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로 주어졌다 치면 뭐 해주면 되냐면 양변을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2로 나눠주면 위의 모습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이 친구가 일반형이라고 불러주는 내용이 되는 건데 이 일반형들도 장점들이 등등등이 있을 때 요거를 항상 위의 걸로 바꾸어주는 연습도 많이 하게 되었다는 거죠. 위의 걸로 바꾸게 되면 어떤 식으로 바꾼다 했었냐면 이 x제곱끼리 다시 ax라는 x 변수끼리 모아줬고 y라고 하는 변수끼리 따로 모으게 돼서 상수항 넘겨주고 완전제곱식 때 필요한 상수값, 완전제곱식 때 필요한 상수값을 양쪽 변에 똑같이 더해주게 된다면 그 친구가 뭐가 된다? 위쪽에 있는 표준형의 모습으로 만들어줄 수가 있더라. 그럴 때 조심해야 되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얘 완전제곱식 때 필요한 값이 4분의 a제곱이었죠? 여기 4분의 a제곱이 더해지고요. 그 다음에 요 놈은 4분의 b제곱이 더해지는 상황인데 요 친구의 동그라미 해주는 수치가 반드시 얼마가 돼야 된다? 0보다 커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지. 왜냐면 그게 바로 반지름의 길이를 나타내는 거라고 했기 때문에.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세 개 점이 주어지는 요 놈의 수식은 어떻게 보면 이런 느낌이에요. 동그란 원이 있고 여기 세 개 점이 주어진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럼 이 세 개 점을 지나는 원을 그린다는 건 만약에 이 세 개를 삼각형으로 이어보세요. 세 점이. 뭘 구하는 거냐면 외접원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식들인 겁니다. 외접원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식들. 괜찮나요? 만약에 이 세 개 점을 삼각형이라 생각해봐요. 그럼 삼각형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이니까 이게 바로 외접원. 그렇죠? 그럼 우리가 외접원의 방정식을 구하는 데 있어서 결국은 원의 방정식은 원의 중심점이 필요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필요하네? 그럼 원의 중심점은 결국 누구를 말해줘야 돼? 외심을 말해줘야 되겠죠. 그치? 그 외심이라고 하는 거의 특징은 뭘 가지고 있어? 이 세 개 점까지의 길이가 뭐합니까? 동일하겠네. 그래서 우리가 이 첫 번째 풀이는 외심을 활용해서 그 원의 중심점으로부터 세 점까지 도달하는 거리가 같아요로 문제를 풀어볼 겁니다. 괜찮나요? 자, 그래서 요건 기억해놓고 있어. 또 쓰입니다, 이거. 첫 번째 풀이법은 요 놈으로 푸는 거예요, 요 놈으로. 그러면 현재 요 원의 중심에 관한 내용은 없기 때문에 이것을 a, b라고 놓아볼까요? a, b라고. 그러면 이 a, b로부터 0,0까지의 거리가 반지름 길이 r이 되겠네. 수식으로 만들어 볼까요? 루트 a-0의 제곱에 b-0의 제곱은
얘가 지금 A 좌표였다 치면 누구랑 또 똑같니? 요거 두 개 길이랑 똑같잖아. 그럼 요거 두 개 길이 같다로부터 또 뭐가 만들어져? 루트 A-5의 제곱 더하기 B-1의 제곱 이렇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수식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야. 이거 두 개 같다로부터. 되니? 그럼 루트와 루트가 있으면 제곱을 없애주면 되겠죠? 다시 루트를 없애는 방법, 양변을 제곱해주면 되겠죠? 그럼 양변을 제곱하게 된다면 앞에 거 A제곱, 뒤에 거 B제곱은 요거 전개할까요? A제곱 마이너스 10A 플러스 25에 뒤에 거 B제곱 마이너스 2B 플러스 1 이렇게. 그럼 여기서 A제곱, B제곱, A제곱, B제곱이 사라지게 되고 여기 있는 마이너스 10A의 값과 마이너스 2B의 값만 이항을 해주도록 해볼까요? 그럼 뭐가 나와? 10A 플러스 2B는 26 이렇게. 약분은 나중에 진행할게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우리가 점과 점 사이의 거리의 수식을 나타내는 거에 있어서는 0,0과의 거리가 꽤나 많이 편리하지 않니? 그럼 이번에는 누구랑? 요놈이랑 같다라고 해주면 또 수식이 어느 정도 간결하게 나오겠네. 맞잖아. 우리 반지름, 외심이라고 하는 건 그 외심점으로부터 세 꼭지점까지의 거리가 다 동일하지 않니? 그걸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요렇게 두 개 길이 같아요. 요렇게 두 개 길이 같아요. 를 쓰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거 두 개 길이 같다고 얘기해도 돼. 뭐가 됐든 문자는 두 개니까 식 두 개가 필요해서 두 번째 친구를 갖고 오겠습니다. 우리가 루트 A-0 바로 했으니까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라 할게요. 그거는 저놈 친구 루트에 마지막 거 A-6의 제곱 더하기 B 플러스 4의 제곱을 적어두도록 할게요. 그럼 루트는 양변을 제곱해주면 사라지게 되겠네. 그럼 얘가 정리가 됐을 때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전개했을 때 A제곱 마이너스 12A 플러스 36에 B제곱 플러스 8B 플러스 16 이렇게. 그럼 A제곱과 B제곱이 날아가게 되고 여기 있는 값만 이항해 주도록 할게요. 첫 번째 마이너스 12A를 이항하게 되면 12A, 그 다음에 플러스 8B를 이항하게 되면 마이너스 8B, 그리고 그것이 얼마입니까? 36에 16 더해서 52라는 크기가 나오게 되었네요. 되겠니? 그럼 이 친구는 4를 나누게 된다면 4를 나누면 3A 빼기 2B는 13이 나오네요. 그쵸? 그 다음에 요놈 그대로 데리고 올게. 10A 플러스 2B는 얼마? 26이 나왔네요. 그럼 두 개 더해주면 연립을 하고 있는 겁니다. 뭐 나옵니까? 13A가 39, A는 3 나오네. 그럼 A 자리에 3을 대입하게 되면 9-2B가 13이 되었죠? 그럼 9 이항해주면 마이너스 2B가 마이너스 4, 다시 플러스 4. 그럼 B는 얼마가 나옵니까? 마이너스 2가 나왔네요. 그러니까 원의 중심점의 이 외심이라고 불러줬던 친구의 실제 순서쌍은 3,-2였다는 겁니다. 그럼 원의 중심만 알면 원의 방정식이 나옵니까? 그렇지가 않죠. 뭐가 필요해? 반지름의 길이가 필요하네요. 그럼 반지름의 길이라는 거는 결국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줄 필요가 있네. 그러면 3,-2랑 0,0과의 거리는 어떻게 됩니까? 3의 제곱 9, 마이너스 2의 제곱 4, 9 더하기 4는 13. 루트 13이 나왔네요. 반지름 길이는 루트 13. 그래서 원의 방정식이 어떻게 됐다? x-3의 제곱에 y 플러스 2의 제곱은 13이 되더라. 이렇게 문제를 풀어줄 수가 있던 겁니다. 되겠습니까? 이게 첫 번째 풀이법이라고 할 수 있어. 뭐가 됐냐면 세 개 점이 주어졌을 때 그 세 개 점을 삼각형으로 본다면 외접원을 구하는 원의 방정식이니까 외심의 성질을 사용하여 그 중심점으로부터 세 꼭지점까지의 거리가 다 동일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수식을 위에 두 개 같다, 밑에 두 개 같다를 통해 연립을 해주게 된다면 지금처럼 AB에 대한 식 두 개가 나와서 외심점의 좌표가 구해지고, 그럼 외심점의 좌표가 나와줬다면 우리는 반지름의 길이만 알면 되니까 반지름의 길이 또한 점과 점 사이의 거리로부터 구해낼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괜찮아요? 이게 첫 번째 풀이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풀이법도 존재해요. 근데 이 두 번째 풀이법은 특정한 점이 있어야 돼. 그 특정한 점이라고 불러주는 게 누구니? 원점이 있어야 돼요. 원점이 만약에 주어졌다면 이 첫 번째 풀이법은 여러분들이 세 개 점이 어떤 게 나오든 간에 문제를 풀 수 있는데 이 두 번째 풀이법은
그 주어지는 게 원점의 좌표를 지나게 되는 걸로 나온다면 얘처럼 풀이 과정이 엄청 압축이 됩니다. 엄청나게 압축이 많이 돼요. 되게 간결하게 나옵니다. 봤을 때 우리가 이 친구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첫 번째의 원의 방정식의 모습이었네. 그런데 얘만 있는 게 아니라 두 번째 모습 x제곱 더하기 y제곱에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도 만족이 되는 상황이잖아. 그럼 요 놈의 수식으로 생각을 하고 어떻게 이 세 개 점을 지나니까 뭐 한다? 대입으로 풀 수도 있다는 거야. 세 개 점을 지나니까 점을 지난다는 건 대입했을 때 등호를 만족해줘야겠네? 그럼 대입을 할게요. 이 세 개 점을. 그럼 첫 번째 0,0. 왜 얘가 0,0이 있어야 되냐면 요 xy 자리에 전부 0을 넣어보세요. 사라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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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라져서 c가 얼마다? 0이 돼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c는 없는 거예요. c는. 그래서 수식이 x제곱 더하기 y제곱에 ax, by는 0 이렇게 만들어졌네요. 문자 몇 개입니까? 두 개. 식 몇 개 남았죠? 두 개. 대입하고 연립하면 끝이라는 거야. 대입부터 해볼까? 5,1부터 5,1을 대입하면 어떻게 나오니? 25 플러스 1에 5a에 5b 1b y가 b가 0이다. 그러면 5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26이 되었어요를 알 수 있겠네. 자, 그 다음 두 번째 6, 마이너스 4를 대입해볼까요? 6부터 36 플러스 16에 플러스 6a 마이너스 4b 그게 또 0인데 그럼 우리가 6a 마이너스 4b는 넘겨줬을 때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52가 되겠네요. 그럼 양쪽에 4를 나누어 주도록 할게요. 4를. 그럼 얘 4를 나누게 된다면 2분의 3a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13 이렇게 되네. 그럼 이 두 개를 더해주게 된다면 요거 두 개 더해서 마이너스 39 이거 두 개 더해서 2분의 13a 그것이 이렇게 같다. 그럼 a라는 것의 크기는 자 3배를 해줘야 39가 나오는데 6까지도 상쇄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6이면 돼요. 마이너스 6 들어가게 되면 약분돼서 3 나와서 39 딱 나오죠? 네, a가 마이너스 6인 거예요. 그럼 a 자리에 마이너스 6을 집어넣게 된다면 네, 여기다가 6을 집어넣을게. 마이너스 30 플러스 b가 마이너스 26. 그럼 b는 얼마다? 4라는 결과물을 얻게 됐겠네. 그럼 이 자리에 그대로 다시 넣어볼게. x제곱 더하기 y제곱에 마이너스 6x 플러스 4y는 0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완전 제곱식 해본다고 생각해봐. x 빼기 3의 제곱 y 플러스 2의 제곱 넘겨줬을 때 상수항은 9 플러스 4 13이 딱 만들어지네. 훨씬 빠르죠? 이렇게 원의 중심이 나왔을 때는 원의 방정식을 구할 때는 이 밑에 거의 풀이가 훨씬 더 빠르게 되고 근데 0,0이 아닌 다른 특별한 점이 주어졌을 때에는 이렇게 세 개 점을 집어넣어서 A, B, C 문자가 3개인 연립 2차 방정식 혹은 연립 방정식은 여러분들이 배운 적이 없습니다. 3개 문자를 연립한 게 해본 적이 없다고요. 교육과정에서 제외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두 번째 풀이법으로 풀 수 없어서 그럴 때는 이 첫 번째 풀이법으로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가지의 풀이법을 다 알려드렸습니다.